청취자님, 안녕하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을 걷고 있는데 길의 한쪽에서는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리면서 엄청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엄청 시끄럽고 화려하겠네요. 그렇죠. 막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함성이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고개를 돌려서 길의 반대편을 보면요. 거기에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미동도 없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아, 완전 극단적인 대비네요. 네, 숨소리조차 안 들리는 완벽한 정적인 거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2026년 3월 18일 글로벌 시황 야간 브리핑 자료가 보여주는 현실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맞아요. 한쪽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숨을 꾹 참고 눈치만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임무는요. 이 극단적인 대비 속에서 어느 쪽이 시장의 진짜 현실을 보고 있는지 그 힌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 내용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네, 한나란 시에 이렇게 시장의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은 데이터를 다루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한쪽 시장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듯 질주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방향타를 잃은 채 거대한 파도 앞에서 관망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표면적인 숫자보다는 그 숫자를 만들어낸 주체들의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막 폭죽이 터지고 있는 쪽, 한국 시장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무려 284.55포인트, 퍼센트로는 5.04%나 폭등을 했어요. 와, 하루에 5% 폭증은 진짜 엄청난 수치죠. 네, 그래서 5,925.03으로 마감을 했는데 청취자님, 코스피 6,000선 돌파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스닥 역시 2.41% 올랐고요. 시장 전체가 불기둥을 뿜어냈네요. 네, 그 상승의 주역은 일명 삼전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7.53% 상승해서 20만 8,5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8.87% 상승해서 100만 5,060만 원을 기록했어요. 드디어 100만 닉스로 귀환을 한 거군요. 맞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억눌려 있던 압력 솥의 밸브가 마침내 펑 하고 터져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개별 종목도 아니고 코스피라는 거대한 지수 자체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의아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청취자님들도 주목하셔야 할 부분인데요. 네, 어떤 부분이죠? 오늘 수급 주체를 보면요. 금융 투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사상 최대인 3조 원을 쓸어 담았거든요. 네, 외국인도 136만 주 넘게 샀죠. 맞아요. 그런데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무려 569만 주를 팔아치웠습니다. 파티가 막 시작되었는데 왜 개인들은 주방을 빠져나갔을까요? 아,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매수와 매도의 배경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는 철저하게 시장의 펀더멘탈에 기반하고 있어요. 펀더멘탈이라면 반도체 강세 같은 거요? 네, 반도체 랠리가 지속될 거라는 확신에 더해서 상법 개정이나 기업 밸류업 정책 같은 제도적 기대감이 맞물린 거죠. 아, 기관들은 아예 거대한 마철로를 지으려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개인의 대규모 매도는 오랫동안 묶여있던 자금을 회수하려는 단기 차익 실현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하, 본전 찾고 얼른 나간 거군요. 네, 심리적 방어 기제죠. 하지만 이런 식의 단기 탈출은 시장이 구조적으로 레벨업하는 구간, 그러니까 코스피 6,000선 돌파라는 거대한 상승장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와, 개인들은 본전 찾고 안도하고 있을 텐데 사실은 6천선 랠리 티켓을 스스로 찢어버린 걸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이렇게 용광로처럼 끓어오른 한국 시장에서 눈을 돌려서 이번엔 바다 건너 미국을 보겠습니다.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전일 대비 플러스 0.00%입니다. 네, 완벽한 보합세로 마감을 했죠. 처음엔 진짜 무슨 전산오류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수면 아래를 보면 또 완전히 다릅니다. 부동산이 7.42%, 에너지가 2.00% 뛰었는데 유틸리티는 1.70% 하락했어요. 지수는 멈춰 있지만 섹터별로는 안에서 엄청난 힘겨루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지수가 0.00%라는 게 시장이 평화롭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폭풍전야의 긴장감 때문이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현재 호재에 환호하지만 미국은 미래의 거대한 리스크 앞에서 숨을 참고 있는 거거든요. 자료에 나온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의 코멘트가 되게 오싹하더라고요. 글로벌 투자 심리가 6개월 이래 최악이며 아직 저점이 안 왔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아,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시장의 극단적인 관망세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두 가지 거대한 이벤트를 코앞에 두고 있거든요. 19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랑 3월 FOMC 금리 결정이죠. 맞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랠리의 풍향계 역할을 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FOMC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의 수도꼭지를 쥐고 있는 곳이니까요. 네. BOA의 비관론과 한국 증시의 낙관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투자자들이 아예 숨참기 모드에 들어간 겁니다. 돌다리를 두들겨보면 수준이 아니라 아예 현미경으로 보고 건너겠다는 거네요. 자, 그럼 FICC 시장, 그러니까 채권, 통화, 원자재 쪽 신호도 해독을 해봐야 할 텐데요. 네,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는 핵심 지표들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모순되는 신호가 너무 많아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206%로 OBP, 0.05%포인트가 올랐단 말이죠. 네,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릴 거라는 매파적 경계감이 반영된 결과죠. 그런데 잠깐만요. 이해가 안 가는 건 달러 인덱스예요. 97.63으로 하락했거든요. 보통 금리가 오르면 달러 가치도 같이 올라야 정상 아닙니까? 네, 교과서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글로벌 통화 정책에 엇갈리는 시기에는 좀 다르게 봐야 해요. 달러 인덱스는 상대적인 가치거든요. 아, 다른 나라 통화들과요? 맞습니다. 이번 주에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고 금리를 올릴 거라는 예측이 강해요. 아하, 엔화가 강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보다 일본의 긴축 경계감이 더 크게 작용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진짜 따져먹고 싶은 게 원자재 파트입니다. 기사 헤드라인은 막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120달러 넘본다고 난리인데 아시아 증시 요약에는 유가 하락에 상승했다고 나옵니다. 아, 그 부분 참 헷갈리게 되어 있죠. 네, 게다가 WTI 실제 가격은 94.80달러예요. 더 황당한 건 금값입니다. 데이터표에 XAU가 10만 3천 달러라고 적혀 있어요. 요약에는 5천 달러니 뭐니 엉망인데 이 엉망진창의 시그널들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이는 청취자님들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보 과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노이즈를 걸러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진짜 노이즈가 너무 심해요. 일단 유가부터 보면 120달러 같은 헤드라인은 공포를 자극하는 후행성 뉴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WTI 가격은 감산 우려 속에서도 94달러 선에서 강한 텐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핵심 팩트죠. 막 폭발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 저 10만 3천 달러짜리 금값은 대체 뭡니까? 완전 표기 오류죠. 네, 명백한 데이터 오류입니다. 하지만 이 혼산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추출할 수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10만 3천 달러를 돌파하며 강력한 상승세를 타는 자산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금이 아니라 설마 비트코인인가요? 맞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탔어요. 전통시장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새로운 자산군으로 유동성이 몰리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봐야 할 진짜 시그널입니다. 와, 꼬여있는 데이터 속에서 비트코인의 유동성 흡수라는 본질을 찾아내셨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 혼란스러운 시장의 방향타를 잡기 위해 주간 경제 캘린더를 펼쳐보죠. 네, 3월 18일부터 24일까지의 로드맵을 봐야 합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일본에는 금리 결정이 0.75%로 예측되고 있고요. 18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있습니다. 네, 이 연설은 정치적인 의미를 떠나서 관세나 무역 정책에 대한 발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장 변수로만 이 연설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 청취자님들도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결국 가장 핵심은 한국 시각 19일 새벽 3시에 발표될 FOMC 금리 결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모든 긴장감의 종착지죠. 0%로 정적을 유지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청취자님께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이 기다리는 건 3.75%라는 당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향후 경제 전망을 담은 점도표가 진짜 트리거거든요. 아,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준위원들의 예상치 말씀이시죠? 네, 현재 시장은 1분기 기준으로 연준의 장기금리 예상치를 3.0%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와서 이 기대치가 깨진다면 BOFA 경고처럼 미국 증시는 폭락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코스피처럼 억눌렸던 밸브가 터지면서 폭등할 수도 있겠네요.
청취자님 스스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세워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결과에 따라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지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하니까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6천선을 바라보며 불기둥을 뿜어낸 한국 코스피, 그리고 거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완벽한 0.00%의 정적에 빠진 미국 증시. 그리고 엇갈리는 FICC 시장의 시그널과 비트코인으로의 유동성 이동까지 짚어봤죠. 네,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님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사상 최대인 3조 원을 쏟아부으며 한국 주식을 살 때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발을 뺐잖아요. 네, 569만 주나 팔았죠. 과연 먼저 탈출한 개인 투자자들이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피한 현명한 승자일까요? 아니면 역사적인 6천선 랠리라는 티켓을 스스로 찢어버린 걸까요?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네요. 내일 아침 FOMC의 결과가 그 첫 번째 힌트를 줄 것입니다. 청취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내일 아침 전광판의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겠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단서들로 내일 시장의 큰 그림을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집중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